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텍사스주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던 30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이 대학에 취업하려다가 실패한 대학 교수로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취임 1년이 지난 가운데 LA시에서 노숙자 2만 1000여 명이 쉘터나 하우징 시설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놀스리치의 노숙자 텐트촌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상업용 건물을 위협했습니다. 한편 헐리우드 힐스에서는 노숙자 RV 차량 50대가 견인 조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한인 업주를 살해한 2인조 10대 청소년 강도에게 법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입니다. 남가주에서 아시안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하던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던 60대 할아버지를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애너하임 출신의 18세 한인 피터 박군이 최연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됐습니다. 연예인 단독으로 올해의 인물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진행된 공화당 4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확고한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이 증가해 2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했습니다. 구글은 선두주자인 오픈 AI는 물론 인간 전문가보다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최초의 AI 언어 모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또 미국 석유 증산의 원인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614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의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 중심부에서 작전을 확대한 가운데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결국 활동 기한을 채우지 않고 조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용퇴론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게 영향을 줬다는 해석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 찍는 만남은 무의미하다면서 당장 이 대표와 만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덴버와의 경기에서 111대 102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뉴올리언즈와 경기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후안 소토 등을 양키스에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당장 주전 외야수의 공백이 생긴 파드레스는 이정호 선수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어제 텍사스 네바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는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대학교 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희생자가 나왔는데 올해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해로 기록됐습니다. YTN입니다. 첫 번째 총격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 43분쯤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이 학교 경찰관이 총을 맞았습니다. 곧바로 19km 떨어진 주택에서도 남녀 2명이 숨지고 오후와 저녁에도 2건이 더 발생해 사망자는 모두 6명. 경찰은 마지막 총격 장소인 주택 인근에서 총격전 끝에 달아나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던 34세 남성이
자신의 부모 등을 살해했다고 밝히고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se are believed to be the parents of the suspect that's currently in custody in Travis County. And his name is Shane M. James Jr. 현지 시간 6일 오전엔 학생과 교직원 3만 명이 있는 네바다 대학교 안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vidently terrified, scared for my life, really, because soon after I left the building.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숨졌고 1명은 중태라며 총격범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4명 이상이 숨지는 총기 난사 대량 살인은 올해만 42건으로 2006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총격범을 제외하고 모두 217명이 사망했는데 연말 휴가철을 앞두고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한 후 지난 1년 동안 LA 시내에서 노숙자 2만 1,000명이 쉘터나 하우징 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일주일 동안에 걸쳐 LA 곳곳을 돌며 시장 취임 후 성과를 홍보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캐런 베스 LA 시장이 6일 보이라이츠를 방문해 취임 이후 홈리스 문제 대응의 현주소를 총기로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취임 후 발동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21,694명의 노숙자들이 실내 주거시설로 옮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실내 주거시설로 옮겨진 LA시의 노숙자 수는 5,0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을 실내 주거시설로 옮기면서 LA시 내 32군데 노숙자 텐트촌이 철거됐다고 시장실은 밝혔습니다. 실내로 옮겨진 노숙자 중에 1,900명이 인사이드 세이프 인트림 하우징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는 타이니홈과 홈키 인트림 유닛, 브리지홈, 로드맷 인트림 하우징, 패밀리 쉘터 등으로 옮겨졌습니다. 영구 주거시설로 옮겨진 노숙자는 3,551명입니다. 홈리스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어포더블 하우징 승인 절차에서 레드테이프를 없애고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시킴으로써 9,000개가 넘는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다고 베스 시장은 밝혔습니다. 개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레드테이프를 없애면서 기존의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던 절차는 45일로 단축됐습니다. 올 들어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신축을 위해서 접수된 신청서는 12,000개로 2022년과 비교해서 85%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LA 시내에 1,900개의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오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시의회가 호텔 빈 객실을 홈리스에게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주민 발의안 상정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호텔업계는 시의회 의결을 환영했지만 홈리스 지원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게 반발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LA 시의회는 주민 발의안으로 내년 3월 호텔의 홈리스 의무 수용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2024년 3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LA 소재 호텔에 빈 객실이 있을 경우 홈리스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호텔 측은 일반 투숙객과 별도로 빈 객실에 홈리스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 빈 객실 사용 숙박비는 LA시 주택국이 공정시장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LA 시민 12만 6천 명 이상이 청원서에 서명해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후 호텔업계의 반발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빈 객실에 홈리스를 강제로 수용할 경우 일반 투숙객과의 마찰, 지역 슬럼화, 그리고 청소 문제 등등을 우려하고 반대해 왔었는데 결국 시의회가 주민 발의안 상정 계획을 어제 취소했습니다. 노숙자들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놀스리지 지역에서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상업용 건물까지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19,300 노돌프 스트리트 템파 애비뉴 인근으로 출동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풀과 나무 0.25에이커를 태웠고 인근 상업용 건물도 위협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대원 34명이 진화 작업을 벌여서 상업용 건물로 확대되기 전 25분 만에 불을 진압했고 현재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힐스에서 노숙자 차량 RV 차량 50대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바이든 대통령이 LA를 방문합니다. 관련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할리우드 힐스에서 6일 노숙자 RV 차량 50대가 철거되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일환입니다. 최근 노숙자 텐트 이어 노숙자 RV가 LA 일원에 늘어나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LA시와 카운티에서는 길거리에 노숙자 RV 차량의 장시간 주차를 금지하고 RV에 기거하는 홈리스들을 쉘터나 모텔방으로 옮겨지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이번 주 금요일 LA를 방문해 일요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금요일 질 바이든 여사는 백악관에서 주관하는 여성 건강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시더스 사이나이 산하 연구소들인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여성 심장센터와 스미스 심장연구소를 방문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펀드레이징이 열릴 예정으로 금요일에 열리는 펀드레이징은 헐리우드 거물 인사들이 주최하는 행사로 스티븐 스필버그, 롭 라이너 감독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도 오는 금요일 펀드레이징을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기 지지율이 자리를 잡으면서 내년에 가주의 주택 매매도 활발해질 것으로 부동산 정보회사 리얼리터닷컴이 전망했습니다. 리얼리터닷컴에 따르면 특히 내년에는 가주 내 5군데 메트로 지역이 주택 매매 건수가 2자리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옥스나드 사우전 옥스 지역이 주택 매매 건수가 내년에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고 리버사이드 샌버나니도 지역이 13.8%, 베이커스필드가 13.4%, 샌디에고 칼베스 지역이 11%, 세크라멘토 지역이 10.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와 롱비치 지역은 내년에 주택 매매 건수가 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에 주택 매매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지역은 산호세, 써니베일, 산타클라라 지역으로 이 지역은 18.5% 주택 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버클리 지역은 주택 매매 건수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몰기지 금리가 7% 초반대로 내려가면서 재융자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는 소식입니다. 몰기지 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전주 7.37%보다 하락해서 7.17%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8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융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이 증가한 22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에 약간은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6만 4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월 들어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11월 셋째 주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실업률 상승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11도가량이나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70도를 밑돌아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 토요일부터는 다시 70도를 살짝 웃돌아 다음 주 중까지는 계속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금요일인 내일 역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45도, 해안 지역은 65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8도, 낮 최고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아틀란틱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노스 방향 라티에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소토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60번 이스트 방향 가필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엔 모터사이클 관련된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0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한인업주 이두영 씨를 숨지게 한 2인조 10대 청소년 강도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0월 1일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가발 판매업소를 운영하던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용의자가 최근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징역 5년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부과되는 최대 형량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사람을 죽였는데 수감기간이 5년에 불과한 것은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 남가주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 총격사건, 용의자 10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갱 조직에서 이걸 악용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부과되는 최대 형량 5년입니다. 당시 2명의 남녀 2인조가 10대 강도가 이 씨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이 씨와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 한 명이 이 씨를 칼로 살해한 것입니다. 다운타운에서 가발 가게를 20년 가까이 운영했던 이 씨는 숨지기 전에도 수차례 좀도둑을 포함한 강절도 피해를 겪었고, 그때마다 범인과 대치해 부상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촛불 집회 당시 커뮤니티 리더 및 업주들은 경찰력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바시장의 매장들을 타겟으로 한 강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디즈니랜드 측이 주차 빌딩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섰습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주차 빌딩 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꼭대기층에 제복을 입은 순찰 요원을 배치해서 건물 가장자리로 향하는 같은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적극 대응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년 사이 이 주차 빌딩에서 투신에 따른 사망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출신 한인 10대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연소 변호사로 시험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팍스뉴스에 따르면 애너하임 출신으로 지난 11월 만 18세가 된 피터 박군이 최연소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과 함께 북가주 툴레어 카운티 검찰에서 선서식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이프러스 소재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한 박군은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2021년 옥스포드 아카데미를 조기 졸업한 데 이어 로스쿨 과정까지 함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응시한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만 17세에 합격하는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의 최연소 합격 기록은 18세였습니다.
박 씨는 툴레어 카운티 법원 서기를 거쳐 지난 5일 선서식을 갖고 정식으로 법률가가 됐습니다. 박 후는 평소 자유와 평등, 정의를 지탱하는 검사가 되길 꿈꿔왔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13살 때부터 이 로스쿨 과정을 함께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의원회관 캐논 빌딩에 어제 낮 김치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낸시 펠로시 룸에서 김치의 날을 축하하고 김치를 홍보하는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방의회 건물에서 열린 이 김치 행사는 영킴 하원 의원이 어제 하원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 11월 22일 지정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과 맞물려서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그릇에 담긴 열무김치, 포기김치, 갓김치, 묵은지, 총각김치, 깍두기 등이 놓여 있고 그 주변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관련 제품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10여 개의 대형 원탁 테이블에도 배추김치와 깍두기와 함께 김치전이 깔리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치의 날 지정 지지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서 해피 김치데이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주최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0회 한미동맹의 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의 밤은 2013년부터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매년 개최해왔던 행사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및 예하 구성군 사령부의 주요 장성과 하와이 주정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우위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올해에도 저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큘리노 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통해 하와이는 120년 전 미주 한인 역사가 시작된 곳이자 동서양을 연결하는 가교로 오랜 기간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58년에 발매된 노래가 65년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는 어느덧 70대를 훌쩍 넘겼는데 어떤 곡일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노래, 할리우드 영화 나홀로 집의 삽입곡으로도 유명한 곡인데요. 바로 팝 가수 브렌다 리의 캐럴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5일 빌보드 최신 자료에 따르면 노래는 무려 65년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차트 1위를 독식해온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을 누르고 새로운 캐럴 강자로 급부상한 건데요. 아울러 올해 나이 78세인 가수 브렌다 리가 이번 차트 성적으로 인해 역대 최고령 1위 가수라는 진기록도 세우면서 현지 매체들은 이런 유쾌한 뉴스들이 노래의 인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연예 김진현이었습니다. 가수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올해 굉장히 뜨거웠었죠.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보통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던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선정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단독으로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 테일러 스위프트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YTN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회 공연 에라스 투어가 올해 미국 GDP에 이바지한 액수는 무려 57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연이 열리는 도시의 식당과 호텔을 들썩이게 해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공연장 열기가 워낙 뜨거워 규모 2.3의 진동이 지진계에도 잡힐 정도였고 공연 수익에 힘입어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이상 자산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티켓을 독점 판매한 업체를 상대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슈퍼볼 우승팀인 캔자스시티 치프스 선수와 공개 연애를 시작해 미국 프로풋볼 흥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he latest status is I got to see her last week. I'm going to keep my personal relationship personal.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에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스위프트의 인기가 10년 이상 상승해왔지만 올해는 핵 융합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U2와 애슐리 저드 등 연예인이 올해의 인물에 뽑힌 적이 있지만 자선 사업이나 미투 운동 등 본업과는 무관한 이유였습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진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연예인이 단독으로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You know, the amazing thing about Taylor Swift is, at least in 2023, she was like the weather. She was everywhere. You could have a conversation with anyone about her. 미국 언론들은 진보적인 정치적 견해를 숨기지 않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내년 대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국의 현대사와 K-팝을 소재로 삼은 한인 작가 소설 2편이 뉴욕타임즈의 올해 주목받은 책 100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올해 나온 신간 중에 탁월한 작품 100권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인 에드박 씨의 동상이몽과 또 에스더 이 씨의 YN을 포함한 것입니다. 먼저 뉴욕 출생인 박 작가는 빌리지 보이스 편집자를 거쳐서 지난 2008년 소설가로 데뷔했고 이번에 발표된 동상이몽은 두 번째 소설입니다. 또 에스더 이 씨의 YN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들의 은퇴 소식에 서울행 편도 비행기표를 산 미국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 이 씨는 LA 출생으로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소설은 데뷔작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내년 2월 중순까지 결합 승인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2월 14일 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제시한 내년 2월 14일 이전에 합병 승인 여부 결론이 공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 즉 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미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Manufacturing Resources International MRI가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5개의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서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련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난달 결정한 것입니다. 앞서 MRI는 삼성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냉각 시스템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고 이것은 미국 내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세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제소한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좋아하십니까? 네, 오징어 게임 이제 2가 곧 나온다라고 하지요. 이 페어팩스에 보면 CBS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CBS 스튜디오에 오징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6개 게임존으로 구성돼서 한 게임당 최대 4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제법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입장료는 $39고요. 티켓을 내고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5개 게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메모리 스텝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드라마 속에서는 유리 바닥이 깨지지 않는 곳을 찾아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걸 모방한 것입니다. 체험존에서는 유리가 깨지지는 않지만 유리를 잘못 밟으면 게임에서 탈락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과자 떼기와 구슬치기를 결합한 듯한 형태로 구슬을 던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우산 모양의 그림 안에 넣는 그런 게임입니다. 테두리 안에 구슬을 올린 참가자가 테두리를 벗어난 나머지 구슬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임은 두 팀으로 나누어진 참가자들이 각각 다른 구역으로 들어가 모형 배에 탄 뒤 상대편 배 위치를 알아내 침몰시키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히든 보드게임,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그 보드게임 중에 하나죠. 같은 팀원이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다 보니 상대팀 배가 침몰했다는 알림이 스크린에 나타날 때마다 환호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스푼에 모형 계란을 올려놓고 상대방의 스푼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는 방식의 마지막 게임으로 우승자 한 명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게임을 체험하는 데는 총 70분가량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아직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하루에 한 100명, 200명 정도 수준의 방문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객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카고시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겨울나기용으로 조성을 추진한 대형 천막천 건설 계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지난 5일 독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에 망명 희망자 보호소를 지을 수 없다면서 시카고시가 도시 남부 브라이튼 파크에 조성 중인 천막촌을 백지화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실은 시카고시가 지난 2일에 공개한 부지 환경 평가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해당 부지가 다량의 독성 중금속에 오염돼 있고 보건 조치가 불충분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형 천막촌은 시카고시가 작년 8월 이후 급속히 유입된 모두 2만 5천여 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들의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아직 경찰서와 공항 로비 등에 머물고 있는 2천여 명을 기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한편 시카고시는 업체에 이미 거액의 계약금과 공사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서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지적해온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회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지원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앞둔 의회에 직접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KBS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2년 가까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바닥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의회가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We're running out of money and we are nearly out of time. Congress has to act now to take up the president's supplemental request. 백악관은 지난 10월 614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이스라엘 지원 예산 등과 묶어 의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인 공화당 주도의 미국 하원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따로 빼내 가결한 상태입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각 6일 오후 나머지 예산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킬지 여부를 투표합니다. 상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데 예산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은 51명에 불과해 야당인 공화당 협조가 불가피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투표 전날 예정됐던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기밀 브리핑에서 전원 퇴장하는 등 예산안 통과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기에 놓이고 있다며 초당적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Make no mistake. Today's vote is going to be long remembered, and history is going to judge harshly those who turn their back on freedom's cause. We can't let Putin win. 미국 국무부는 1억 7천만 달러, 약 2,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원이 끊길 경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질 위험이 커질 거라며 미국 의회에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확보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는 취지로 맹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은 상하원 의원을 조정하고 계속 미국 납세자의 돈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용광로에서 불태우기 위해서 완전히 공개적으로 우리나라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지도부가 러시아를 내정의 도구로 이용하는 습관을 지속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인에게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명의 러시아인을 국내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을 목도했듯 법무부 역시 그러하다며 법무부는 이에 러시아 군 관련자 4명을 미국인에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쟁범죄법 체제가 성립한 이후 실제로 전범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기소된 러시아인은 수렌 세라노비치, 무크르찬 등 4명입니다. 피해를 당한 미국인의 성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은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를 신문, 구타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 생명을 위협하며 모의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혐의는 전쟁 포로에 대한 제네바 협정 위반일 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다라고 지목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체제 효과 미미 등을 보여주려는 중동 외교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환대를 받자 미국의 왕따 전략에 대한 푸틴의 반격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전용기 편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 러시아 국기색인 빨강, 하양, 파랑 연기를 내뿜는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에어쇼 환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경제 제재에도 두 나라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반대에도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전자부품과 관련 제품을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사우디도 방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고 서방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동 주요국 정상들과 이딴 회담으로 이처럼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경제 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서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등 푸틴의 중동 외교 강화에 미국 등 서방 국가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서 남부에서도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가운데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 수가 17,000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측 가자지구 보건부 아시라프 알키드라 대변인은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350여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죽고 1,900여 명이 다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의 누적 사망자가 17,177명이 됐고 부상자는 46,000여 명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0월 말부터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해 하마스 토벌 작전을 본격화한 이스라엘군은 북부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최근 남부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에서 작전을 확대한 가운데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한 국제사회 의뢰 속에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연거푸 피어오릅니다. 가자 남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정밀 포격 98사단이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하고 내부에서 작전을 확대했습니다. 하마스 핵심을 겨냥해 합동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의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칸 유니스는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고향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신와르의 집을 포위했다며 체포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역할을 해온 신와르는 이번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우선 제거 대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땅굴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를 잡기 위해 최대 작전을 펼치면서 피난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을 거듭 호소하며 임기 중 처음으로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urges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to press to avert a humanitarian catastrophe, and he appeals for a humanitarian ceasefire to be declared. 가자 남부에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칸 유니스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레이커스는 경기가 없었죠? 네,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뉴올리언즈와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클리퍼스는 덴버, 강팀 덴버와 경기를 했었죠. 덴버와 경기한 클리퍼스는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충분히 낳게 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어제 덴버와의 경기에서 111대 10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11대 102로 승리를 거둔 가운데 폴 조지가 25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제임스 하든도 20득점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도 17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덴버 지난해 우승팀이잖아요. 점점 강팀을 상대로도 클리퍼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후반전에 대약진을 기대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오형규 선수가 리그에서 또 한 번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시티가 빌라에게 패하며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YTN입니다.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출전 시간을 늘려가던 오형규가 하이버니원과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와 2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전반 5분 카터 빅터스의 슈팅이 오형규를 맞고 골문으로 들어가며 행운의 선제골로 기록됩니다. 오형규의 리그 4호 골. 오형규는 후반 10분 맥그리거의 수루 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수비와의 몸싸움에서 이겨낸 것도 좋았고 자신감과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오형규는 경기 후 평점 8.9점이라는 호평을 받았고 셀틱은 13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Happy to score goal today. Yeah, it's a great result. Our team. Yeah. 아스널과 선두 경쟁을 하던 맨시티는 빌라 원정에서 일격을 맞고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후반 29분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바로 이어진 한 번의 패스 그리고 베일리의 한 방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And Watkins is over to the right and Bailey hits the shot and it hits Ruben Diaz and it goes in. 맨유는 맥토미니가 2골을 넣는 활약을 앞세워 첼시를 제압했습니다. 전반 19분엔 멋진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24분에는 머리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올드 트래포드의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맨유는 리그 6위로 도약했습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후안 소토, 김하성 선수의 동료여서 많이 화제가 됐었죠. 관심을 끌고 한국 팬들도 상당히 많죠. 후안 소토가 양키즈로 이적했습니다. 샌디에고도 작별 인사를 했고 뉴욕 양키즈는 어서와라 후안 소토 영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샌디에고는 외야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네트워크의 존 헤이먼 기자는 샌디에고 주전 외야수 후안 소토, 트렌트 그리션 이 두 선수를 뉴욕 양키즈로 이적시키고 난 뒤에 한국 출신의 중견수 이정우에 관해서 샌디에고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샌디에고가 이정우의 유력한 행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기자들 역시 이정우가 샌디에고의 영입 대상 목록 선순위에 올랐다라면서 계약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샌디에고는 소토를 내보내면서 3천만 달러 이상의 지출을 아끼게 됐다며 샌디에고에 남아있는 주전급 외야수는 지금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한 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야수가 절실한 샌디에고 검증된 이정우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선수 김하성 선수가 옛 동료 선수를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2년 전 폭행 사건에 연루된 뒤에 지속적으로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프로야구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김하성 선수. Kim is kind of from another world, isn't he? 올해는 아시아 내야수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최고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골드 글러브상도 받았습니다. 한국 야구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선수가 과거 팀 동료였던 후배 A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021년 초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때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두 사람이 다툼을 벌였는데 이후 후배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해 요구했다는 게 김 선수 측 주장입니다. 실제로 수억 원대의 합의금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측은 당시 다툼이 지인들 사이 가벼운 실랑이 수준이었다며 이미 합의금을 줬는데도 공갈 협박이 계속돼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후배 A씨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A씨 측은 은퇴 후에 김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에 입사했고 미국으로도 건너가 김 선수의 잔심부름까지 해줬다며 김 씨에게서 일방적이고 상습적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습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협박을 계속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양측이 모두 물증을 갖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억대의 합의금이 오갔는지 둘 사이가 왜 틀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지난달 말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첫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선수의 소속사는 수사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2023년 12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